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미인이자 천재 기녀로 알려진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를 배워볼 거예요. 이 시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왕족을 유혹하기 위해 불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혹시 어떤 시조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시조인데요. 황신이가 어떻게 자신의 재치와 지성을 이용해 상대방을 매혹시켰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잘 보셨죠? 이 시는 당시 선조들이 노래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시와 음악이 만나 조선시대에는 어떤 노래가 불렸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학습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여 평시조를 감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음악 시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평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그 매력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평시조는 조선 후기에 그 형태가 완성되어 19세기의 풍류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이 음악,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된 시조에 선율을 붙여 부르는 노래로 마치 이야기의 도입, 전개, 결말처럼 음악적으로도 흐름이 있죠. 특히 가사는 정형시의 일정한 가락을 붙여 부르는데 대부분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지닙니다. 이런 규칙적인 리듬이 시조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잠깐 음수율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수율은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춰 운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글자 수를 세어가며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4조라고 하면 세 글자, 네 글자씩 끊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처럼요. 4, 4조는 봄바람에 꽃이 피네처럼 네 글자씩 끊어 읽죠.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추면 노래처럼 흐르는 듯한 리듬감이 생깁니다. 이런 규칙적인 음수율 덕분에 우리 전통 시간은 읽기만 해도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말의 물결이 우리 귀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음수율을 생각하며 시조 한 수를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리듬이 느껴지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시조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공부했던 이방원과 정몽주 시조 배틀이 떠오르는데요. 이는 고려 말 조선 건국 직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유명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충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 시조 한번 들어보면서 음수율을 느껴보세요.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에 정몽주가 단심가로 화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떠세요? 참 격조 높은 대화이지 않나요? 제한된 글자 수에 어울리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시조가 그냥 대화체와 확연히 다르게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45자 내외의 글자 수에 맞춰 운율을 살리고 종장의 마지막 삼음절은 생략을 하며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위에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시조의 주제는 다양하고도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해요. 교훈, 효도, 사랑, 시대 풍자, 자연 친화, 흥겨움, 충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평시조의 특징을 4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평시조는 앞서 소개한 시조시를 가사로 삼아 노래합니다.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반주를 하는데 최근에는 장구 외에도 대금, 세피리, 해금 등의 한두 가지 악기를 더하여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시조는 5박과 8박의 혼합장단으로 느리게 장단을 반주합니다. 또한 노래할 때는 황, 중, 임, 삼음 구조로 가사만 조금씩 달리해서 부른답니다. 놀랍죠? 그럼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평시조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음계예요. 평시조는 황, 중, 임 이 3가지 음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단 3개의 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세 음은 국악에서 사용하는 12율명 중 일부입니다. 12율명은 황대태엽 고중유 임희남무응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시조에서 사용되는 황, 중, 임은 각각 황종, 중려, 임종을 가리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시조의 음계가 실제로는 더 넓은 오음 음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전체 오음 음계는 황, 태, 중, 임, 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황, 중, 임 세 음이 평시조의 핵심 음계가 되는 거죠. 이 세 음은 각각 특별한 역할을 해요. 황종은 요성, 즉 떨어주는 소리를 내고 임종은 퇴성, 즉 끌어내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런 특징적인 창법이 평시조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세음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함께 제제곡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느껴볼까요? 자, 이제 실제 평시조를 감상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들어볼 곡은 조선시대 기녀 황진이의 대표작 청산리 벽계수야입니다. 먼저 가사를 보며 의미를 살펴볼게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시냇물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황진이의 재치 있는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벽계수는 시냇물이면서 동시에 왕족의 이름을 가리키고 명월은 달이면서 황진이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시는 황진이가 벽계수라는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간단히 해석하여 읽어볼까요? 청산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쉽게 흘러감을 자랑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면 다시 청산에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쉬어감이 어떠한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옛 선조들은 어쩜 이렇게 기품 있고 운율을 살려서 자신의 뜻을 넌지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중의적 표현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재미도 있고 자연을 통해 인생을 비유하는 화법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목소리로 청산리 벽계수야를 들어볼게요. 시조를 들을 때 황, 중, 임, 세음이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 주세요. 어떻게 이 단순한 음들이 이토록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볼까요? 청산리 벽계수야
일도 장하이 면 다시 오기 어려라. 명월이 만 공산허 이 수여 간들 어떠신가요? 단 3개의 음으로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음악의 힘입니다. 오늘 배운 평시조의 특징을 기억하며 앞으로 시조를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평시조의 음악적 아름다움과 그 깊은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평시조는 조선 후기에 확립된 3장 형식의 노래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특유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시조는 이러한 시조시를 바탕으로 특정한 음구성과 반주 방식을 통해 노래로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중 황진이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조는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깊은 인생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황신이는 중의적 표현과 자연을 통해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황진이가 벽계수라는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이 시조의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에 대한 권유입니다. 황신이는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노래할 때는 5박과 8박 장단을 치며 황중임 삼음 구조로 가사만 조금씩 달리해서 부르는데 단조롭지 않고 아름답고 멋지지 않았나요? 오늘 평시조 수업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시조가 지닌 교훈과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되돌아보고 이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조를 부르며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시조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